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이틀째를 맞아 본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도움을 받아 무기 생산 속도를 높이는 러시아에 대응해 나토 동맹국도 방위 산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곳 워싱턴 DC 컨벤션 센터에선 세계 안보와 직결된 주제들을 논의하는 회의들이 긴박하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나토 32개국 정상들은 이곳 컨벤션 센터에서 북대서양 이사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상들은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인도태평양 나라와의 협력 방안 등을 깊이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러시아에 대응한 나토의 산업 기반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Today we have to ask ourselves, what is next? How can we keep making the shield stronger? One answer must be to strengthen our industrial base. Right now, Russia is on a wartime footing with regard to defense production. 정상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끝난 직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러 간 무기 거래 등을 규탄하는 워싱턴 정상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은 유럽 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고 세계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포탄 및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하게 규탄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중국이 러시아 방위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정적인 조력자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국가 IP4와 유럽연합 등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의, 또 우크라이나와 나토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는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나토 파트너 자격으로 이번 회의에 초대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와 양자회담을 하고 이어 같은 장소에서 지스탱 투리도 캐나다 총리, 딕스코프 네덜란드 총리와 각각 만났습니다. 스웨덴과 체코, 핀란드, 일본 등의 정상들과도 만나 양국 현안과 북한 위협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윤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북한이 제공한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나토와 한국이 방위 산업과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uth Korea is an important partner. I look forward to meet the South Korean president tomorrow. The war in Ukraine demonstrates how our security is interlinked. Because North Korea is actually one of the main providers of military support of ammunition to Russia to enable them to conduct a war aggression against Ukraine in the heart of Europe. And of course we are deeply concerned about what is Russia giving in return.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나토 대담 행사에 참여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나토의 협력 관계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When Russia committed its aggression, its renewed aggression against Ukraine, and Japan stood up, South Korea stood up, Australia, New Zealand, this is a reflection of that recognition that these challenges are linked, and when democracies stand together, whether they're in Europe, Asia, or elsewhere, we're going to be stronger and more effective. 전 세계 30여 국가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이곳 컨벤션 센터 주변의 경비는 어제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컨벤션 센터 출입이 더욱 엄격해졌고 주변 차량 통행은 차단됐으며 인근 지하철역은 폐쇄됐습니다. 정상들은 오늘 오후 8시 백악관으로 자리를 옮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주관하는 부부 동반 만찬 행사에 참석합니다. 또 각국의 외교장관과 국방장관들은 같은 시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만찬장으로 향합니다. 지금까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워싱턴 DC 컨벤션 센터에서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워싱턴에서 개막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10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 75주년 나토 정상회의의 9가지 주요 목표를 담은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나토는 정상회의에 초청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과 점점 더 우려되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및 경제관계, 중국의 러시아 방위산업 지원을 포함해 유럽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안보 간의 연결성 증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나토는 이들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지원과 사이버 방어 협력 강화 등 4가지 새로운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토의 새로운 회원국이 된 핀란드와 스웨덴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목표로 더 강력하고 활력 있는 견고한 동맹, 우크라이나 지원, 현대화된 억제 및 방어, 보건력 강화, 사이버 방어, 나토의 핵심 과제 전반에서의 여성 평화, 안보 의제 발전 등을 꼽았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0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윤 대통령의 방문은 양국의 깊은 우정을 보여주고 미한 동맹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영내 경쟁국들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공격적이고 기만적인 행위에 맞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방문은 지난 1995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 이후 29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 동맹의 대들보라고 강조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는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력한 힘을 토대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사무엘 파파로 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을 접견하고 파파로 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친수했으며 파파로 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 사령부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진행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훈련, 환태평양훈련 림팩을 상세하게 소개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됐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와 미한일 3국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도 요구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8일 본회의에 제출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입니다. 초안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또 국방장관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상원의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미한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범위의 방위 능력을 사용해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을 확인하는 등 미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상원 법안 초안에는 또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 강화 계획을 매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위기 및 유사시 미한 간 핵협의 절차와 미한 간 핵 및 전략 계획, 미한 재래식 및 핵통합 문제 등과 관련해 필요한 재원과 예산 등을 기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한이 3국 안보 공조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하는 조항도 초안에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미한이 3국 소통 체계와 협의 및 고위급 지도자 간 관여,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탄도미사일 방어 등과 관련해 필요한 재원 및 예산을 기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상원 군사위는 법안에 첨부한 보고서에는 우주와 핵 미사일 기술 분야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러시아 군사력에 관한 국방부의 연례 보고서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런 북러 협력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군사위원회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안에는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가 제안해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인도태평양 영내 동맹국 간 핵부담 공유협정 체결에 관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커 의원은 초안을 제출한 이날 성명을 통해 새로운 공격자의 축과 그들의 위협은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며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조속한 상원의 국방수권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상원 본회의에 제출된 초안은 심의를 거쳐 표결에 올려지고 이후 하원의 법안과 조율됩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등을 명시한 국방수권 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앞으로 5년간의 전략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등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지난 8일 2024-2029 전략 의제를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향후 5년간의 전략을 담은 이 의제를 발표하면서 현재 세계 정치 환경은 전략적 경쟁과 글로벌 불안정성 증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훼손 시도로 재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한 전략 계획과 확고한 행동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며 EU는 앞으로도 국제법 질서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로서 유엔과 유엔 헌장에 명시된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국제 무대에서 세계 평화, 정의와 안정, 민주주의, 보편적 인권,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이번 전략의제에서 북한과 관련한 목표가 무엇이냐는 VOA의 질문에 전략의제는 광범위하고 자세한 내용을 다루진 않는다면서 하지만 EU는 국제적 의무를 지키고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EU는 북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 제재를 통한 압박과 함께 대화 통로를 열어두는 비판적 관여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일엔 북한 정권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자 성명을 내고 EU는 북한이 영내 및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관련 당사국들의 대화 제안을 수용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CVID 방식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EU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해마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앞에서 미국 하원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인교회연합 KCC 주최로 10일 개최된 집회에서 한국계인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은 탈북민들은 공산주의에서 벗어나 자유와 민주주의를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며 최악의 공산주의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민주당의 조너던 잭슨 하원 의원은 어떤 정부도 어떤 정권도 어떤 권력도 궁극적으로 자국민을 억압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 정부에는 자국민을 학대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것보다 더 큰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버디 카터 하원 의원은 가장 시급한 일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알리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어 이산 가족이 고통받고 있고 다시 재결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북한에서는 K-팝을 들었다는 이유로 청소년을 처형하는 등 잔혹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진실은 북한 주민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면서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행사에 참여한 미국 전역의 한인 청소년들은 연방의사당 앞 집회 후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하기 시작했다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0일 워싱턴 DC에서 진행 중인 나토 정상회의 관련 행사 나토 퍼블릭 포럼에서 F-16 이전 작업이 진행 중임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면서 이들 전투기들이 이번 여름 우크라이나 상공을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효율적인 방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며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우크라이나 지원 신규 패키지가 며칠 내로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회원국 가운데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등은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하겠다고 지난해부터 잇따라 밝혔으며 이전 물량은 60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로이터 통신 등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F-16이 수출된 국가는 타국으로 해당 전투기를 이전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전투기 제공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해왔으며 최근 러시아군은 F-16 배치가 예상되는 우크라이나 공군기지를 겨냥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창설 75주년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푸틴을 막을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에 방공 무기 체계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해군 제7함대 기함인 블루리지함이 베트남 중부 캄란항에 입항했으며 블루리지함과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함 한 척은 남중국해와 인접한 캄란만을 5일간 방문할 계획입니다. 베트남 관영 언론에 따르면 7함대 사령관과 관계자들은 8일 환영식에 참석한 데 이어 현지 인민위원회를 방문했으며 양측은 우호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증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경계하고 있는 미국은 앞서 지난해 6월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베트남 중부 다낭에 기항시켰습니다. 1975년 베트남전 이후 2020년 양국 관계 복원 25주년을 맞아 핵 추진 항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이 베트남을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남중국해의 섬들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멕시코를 통해 들어오는 중국산 철강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10일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철강 가운데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 북미에서 재련, 주조됐음을 입증할 문서가 있는 경우에만 면세를 하고 나머지에는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멕시코를 우회 수출 통로로 미국 시장 진출에 활용해온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산 저가 철강이 미국 관세를 우회하는 무역 허점을 막을 것이라고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또는 벨라루스에서 재련 또는 주조돼 멕시코를 거쳐 미국에 들어오는 알루미늄에도 10% 관세를 부과합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의 레이얼 블레이너드 위원장은 멕시코를 통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은 관세를 회피해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 같은 주들의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수입된 철강은 380만 톤에 이르고 이 가운데 약 13%가 북미 밖에서 재련 또는 주조된 것이며 이번 고율 관세 부과 조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결정됐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멕시코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